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웅기획 미디어 플래닝 2팀의 노승입니다. 광고주 여러분, 올 한 해 참 어려우셨지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이뤄서 미디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뭐라고 응원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참 생각이 나지가 않네요.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크건 작건 올해 이뤄졌던 미디어 분야에서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향후 마케팅 플랜을 준비하시는데 크거나 또는 작거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순서는 먼저 코로나라는 이 추위의 상황이 어떻게 우리 소비자들의 일상을 바꿨는지 보고 나서 올해 주요 매체별 광고비 동향을 잠깐 추정해 보고요. 그에 따라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계시는 광고 매체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주요 매체에 있었던 어떤 실무적인 내용들과 향후 고려해야 할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8월에 온라인 쇼핑의 거래 규모가 14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해외 출국자 수가 급감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에 많은 시간 머물러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택트는 아시겠습니다만 비대면을 뜻하는 신조어인 언택트에 연결을 뜻하는 온이 결합된 신조어지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도 직접적인 대면은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항상 소통하려고 한다라는 개념일 것 같습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의 대명사인 줌이 미국에서 IBM 시가총액을 넘었다는 상징적인 사건도 있었고요. 재택근무는 기본이고 오프라인 활동의 대표적인 여행, 콘서트, 동호회, 심지어 회식까지도 모두 랜선으로, 온택트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홈과 온택트라는 두 키워드가 앞으로 보실 미디어 변화의 기저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올해, 내년의 광고 시장을 예측하고 전망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요. 광고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디지털 매체 부분은 커다란 악재 속에서도 과거와 같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동영상 매체에서의 지속적인 성장 덕분에 디지털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5에서 6% 정도의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고 연간 기준 금액상으로는 5조 4천억 원 수준입니다. TV와 라디오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 부문은 작년 대비해서 약 14에서 1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1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케이블과 종편을 포함한 유료 방송 부분도 작년 대비해서 13% 정도 수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약 1조 7천억 원 수준, 그리고 인쇄매체는 전년 대비 4에서 5% 수준 하락한 약 1조 6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매체인 5개 부문, 아무래도 다양한 외부 활동과 관련이 있는데 극장 관람객 수가 작년에 30%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또 외부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교통 매체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매력도가 좀 떨어진 5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많은 종사자분들을 힘들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광고비 수준이 전년 대비해서 25에서 30% 수준은 하락해서 750억 원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에도 여러 가지 먼저 디지털 산업에서는 올해 코로나의 영향으로 사실 하나하나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많은 변화와 새로운 시도가 있었음은 여러분들도 많이 잘 아실 겁니다. 먼저 인터넷 이용률 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PC 이용률 자체는 그닥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재택 생활이 늘어난 학생층과 40, 50대에서 PC 이용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이용 현황은 좀 다른데요. 초등생과 60대 이용률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 그리고 전 연령대에 걸쳐서 이용 시간이 늘어났다고 응답한 것에서 PC와의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과 관련된 모바일 서비스의 이용자, 그리고 코로나의 가장 핵심 영향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의 서비스 이용자가 10%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의 여러 플랫폼 중에서 올해 대표적으로 성장한 부분이 영상 분야일 텐데요. 그 중에서 넷플릭스를 포함한 OTT 서비스들은 아주 큰 성장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제외하더라도 주요 OTT 서비스 이용자가 코로나 기간 동안 전년 대비 코로나 기간 동안 1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한 경험률도 모두 늘었는데 특히 40대의 타겟층에서 동영상 콘텐츠의 시청 시간은 전년 대비해서 30%가량 증가했지만 상대적으로 저연령층에서의 그 폭이 컸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영상 광고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슈폰과 함께 디지털 씬에서 주요한 이슈는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이커머스에 결합한 라이브 커머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용자가 늘면서 국내 대표 포털 서비스에서도 라이브 커머스가 가능한 서비스를 장착을 해서 광고주나 판매자 또는 시청자나 구매자의 원활한 쇼핑 활동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잘 아시는 디지털 퍼포먼스 광고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진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리스크가 커지고 하다 보니 광고의 직접적인 ROI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이 배경이 아닐까 하는데요. 올해 디지털 이용자 여러 가지 행동 데이터, 이용 데이터들을 적극적으로 디지털 마케팅에 기술적으로 활용하는 퍼포먼스형 광고 시장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국내보다는 현재 글로벌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몇 가지 동향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로 인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디지털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 스마트폰의 보유율이나 이용률이 기존에 낮았던 어린 학생층 그리고 시장 내 후기 다수층이라고 불렸던 60대 이상의 인구가 디지털 시장으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면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와 함께 예전에 디지털을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인 출퇴근 시간대, 점심시간대뿐만 아니라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서 기존에 이용자가 많지 않은 시간대도 조금은 더 늘어난 이용자가 생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데이터도 있고요. 이렇게 타겟별 틈새 시간대를 노릴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타겟 시간대별 상품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일반적인 동영상 매체 활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데이터 3법 개정 시행으로 비식별 가명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소비자 데이터를 활용해서 구매 여정의 전 단계에 걸쳐서 성과를 연동할 수 있는 데이터 퍼포먼스 마케팅 포함한 디지털 캠페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커졌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디지털과 함께 대표적인 매체인 TV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 전달 매체로서의 TV는 이미 일상화된 디지털에 그 자리를 물려준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만 제가 보기에 광고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채널로서는 여전히 디지털을 포함한 여타 미디어 못지않게 그 위상은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TV 이슈 중에서 먼저 관심이 많으실 시청률 상황을 먼저 간단하게 보시면 코로나와 사회적 격리, 이동 제한이 강하게 시행되었던 시점을 중심으로 TV 시청률이 분명히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3월과 8월 모두 전년의 TV 시청률 패턴을 역행해서 상승한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활동 제약이 많아서 갑자기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난 10대, 20대 그리고 60대의 채널 시청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 채널은 전년보다 65%나 시청률이 상승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콘텐츠의 유형별로 좀 세분화해서 보면 지상파의 드라마 콘텐츠가 좀 부진했던 게 지상파의 전체적인 시청률을 하락하는 데 조금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나 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에 전반적으로 오락과 예능 프로그램들은 시청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채널 시청률 동향을 보셨다면 이 장표에서는 광고 시청률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광고 시청률 동향도 앞에서 보신 채널 시청률과 유사한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총 광고 GRP는 소폭 증가를 했는데 광고 횟수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개별 광고 시청률은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TV로 광고하기에는 매우 좋았던 적절한 시점이었던 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률 외에 기타 동향으로는 먼저 트롯 관련 콘텐츠의 올해 열풍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라든지 뉴트로 트렌드에 겹쳐서 연초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또 유산슬이라는 부캐 열풍으로 다양한 트롯 콘텐츠들이 공급되었습니다. TV와 디지털 기기를 넘나드는 콘텐츠 소비가 일상화되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놀면 뭐하니 싹쓸이 부캐가 초여름부터 크게 인기였었는데요. 해당 TV 프로그램의 시청률도 매우 좋았습니다만 유튜브에서 해당 콘텐츠의 시청 조회수가 3천만 명이 넘었다고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TV의 인기 콘텐츠가 디지털 콘텐츠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디지털 콘텐츠가 TV의 콘텐츠의 소재가 되기도 하는 이런 식으로 크로스오버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온오프를 가로질러서 관련된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 소재에서도 이러한 것은 마찬가지고 TV용 간접 광고 소재를 재가공해서 디지털 소재로 쓴다든지 반대로 디지털에서 활용하는 콘텐츠를 재가공해서 TV용 광고 소재로 다시 순발력 있게 활용하시거나 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매체의 오디언스 바잉 프로세스를 TV에 적용한 어드레서블 TV라는 송출 방식이 있는데요. 즉 동일 채널, 동일 시간대에 TV를 보더라도 TV 수상기마다 다른 광고가 나가는 송출 방식을 어드레서블 TV라고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진다고 하면 아마 TV 광고 업계에 있어서는 매우 큰 변화일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아마 이해관계자 간의 많은 논의와 협업이 계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영타겟의 TV 시청 감소를 최소화하고 기존의 TV 헤비 시청자들을 TV 수상기 앞으로 계속 끌어모으는 것은 사실 결국 TV의 본 콘텐츠의 힘입니다. 올해 다소 부진했던 드라마 같은 콘텐츠들, 이런 것들의 인기가 내년에 얼마나 좋아질 것인지, 또 방송사에서 얼마나 좋은 콘텐츠들을 많이 제작해 주실 것인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 꾸준히 TV를 시청하실 수 있게 해주시기를 저는 사실 누구보다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광고 판매 시장과 관련해서는 올해 여러 가지 다양한 판매안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광고주와 대행사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한 해였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다양한 판매 방안을 우리 브랜드와 타겟, 예산에 어떻게 적절하게 취사 선택해서 활용할 것인가가 실무적으로는 참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디지털 인플루언스 마케팅 관련해서 뒷광고 이슈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뒷광고 대신에 앞광고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PPL이라는 걸 밝히고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앞광고라는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예전에 자연스러운 노출이 PPL의 필수 조건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솔직하면서도 재미있게 노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숨기거나 속이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점점 더 열린 마음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용 행태의 변화뿐만 아니라 콘텐츠 자체가 TV 외에도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재가공되고 다시 한번 유통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변화에 맞춰서 PPL도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바뀌는 외부 조건과 트렌드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우리가 뉴 노멀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느샌가 노멀이 되는 케이스가 잦아졌습니다. 옛날 영화 같은데 이렇게 요즘 보면
모두들 모여서 마스크를 안 쓰고 이렇게 얘기하고 회의하고 이러는데 사실 그게 지금은 너무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신기하거나 조금 호들갑이었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광고 미디어 생태계도 다매체 통합과 디지털화가 계속 가속화될 것인데요. 한번 고정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위기와 변화는 항상 찾아올 수 있는 상수라는 것을 이렇게 절감을 하면서 이에 좀 발빠르고 면밀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광고인으로서의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역량을 저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광고 미디어 시장과 동향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고객과의 관계 설정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정립하기에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회를 살리시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